개인회생 신청하면 다들 이제 새 출발, 이걸 기대하시잖아요. 그런데 실제로는 신청자 절반에 가까운 무려 45%가 최종 면제까지 못 간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. 이거 상당히 충격적인 수치인데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? 그래서 오늘은 이 분석 자료를 가지고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절차를 끝까지 마치지 못하는지, 그 과정에 숨어있는 세 번의 큰 고비들, 이걸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이걸 알아두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거나 또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도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. 네네. 중요한 부분입니다. 이게 그냥 통계 숫자가 아니고요. 절차 각 단계마다 실제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. 첫 관문부터 진짜 마지막까지 왜 탈락하게 되는지 그 원인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첫 번째 고비, 어디서부터 넘어지는 걸까요? 바로 개시결정 단계라고 들었는데요. 여기서만 신청자의 15%가 기각된다. 아예 시작도 못한다는 거잖아요. 왜 그런 거죠? 가장 큰 이유는요, 법원에서 이 서류 보완하세요 하는 보정 권고에 제대로 대응을 못해서 그렇습니다. 서류가 미비하면 법원이 보완을 요구하는데 이게 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사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. 애초에 맨 처음 상담받을 때요, 너무 비현실적으로 변제금 이만큼만 내면 돼요 하고 약속을 받았거나 상담 자체가 좀 부실했던 경우죠. 그러다 보니까 막상 법원에서 아니 예상보다 변제금 훨씬 많이 내셔야겠는데요? 이런 요구가 오면 감당이 안 되거나 아예 그냥 의욕을 잃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. 결국에는 이 첫 단추, 그러니까 상담이랑 서류 준비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. 아, 그러니까 기각이라는 게 그냥 서류 미비 때문만은 아니군요. 시작 단계의 상담부터 문제가 꼬이면 아예 출발선에도 못 서게 되는 거네요. 네, 그럼 첫 구비를 넘겼다고 해서 끝이 아니겠죠. 두 번째 구비는 인가결정 단계. 여기서도 한 14% 정도가 탈락하고 절차가 폐지된다고 하는데요. 이 단계는 뭐가 핵심인가요? 네. 인가 단계의 핵심은 바로 변제금 납부입니다. 실제로 돈을 낼 능력이 있느냐, 이걸 보는 거죠. 개시 결정이 나고 인가 결정 전까지 법원이 이 사람이 계획한 대로 돈을 낼 수 있는지, 이걸 약간 테스트하는 기간을 둬요. 이때 변제금을 꾸준히 잘 내지 못하면 이 사람은 계획을 이행할 능력이 없구나, 이렇게 판단해서 인가 결정을 안 내주고 절차를 그냥 없애버리는 겁니다. 폐지시키는 거죠. 아, 폐지는 진행되던 걸 멈추는 거군요. 그렇죠. 이것도 결국 보면 처음 상담 때 얘기했던 변제금이랑 법원이 실제 결정한 변제금이랑 차이가 클 때 문제가 생기기 쉬워요.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갑자기 내라고 하면 그 약속했던 납입을 처음부터 지키기가 어렵겠죠. 뭐 채권자 기피 안 나가도 폐지 사유가 되긴 하고요. 와, 정말 매 단계가 살얼음판이네요. 기각이랑 폐지, 용어는 다른데 결과적으로는 실패라는 점은 같고요. 근데 어렵게 인가결정까지 받았는데도 마지막까지 완주를 못하고 또 16%가 폐지를 경험한대요. 이건 역시 또 돈 문제겠죠. 마지막 세 번째 고비는. 맞습니다. 최종 면책 받기 전까지 그 꾸준히 변제금을 내야 하잖아요. 근데 그걸 못하는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. 보통 뭐 3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매달 정해진 돈을 내야 하는데 이걸 끝까지 못 하시는 거죠. 법 규정상으로는 한 3번 이상 못 내면 폐지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실무에서는 뭐 법원 재량으로 좀 더 기다려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. 하지만 이게 오랫동안 계속 미납되면 결국은 폐지로 갈 가능성이 아주 높죠. 물론 아주 예외적으로 갑자기 뭐 큰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나서 경제 활동이 아예 불가능해졌다, 이런 극단적인 상황 변화가 생기면요. 그때까지 낸 돈이 내 재산을 다 처분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돈, 청산 가치보다 많으면 특별 면책이라는 거 신청해 볼 여지는 있어요.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정해진 기간 동안 성실하게 변제금을 내는 것, 이게 완주의 핵심입니다. 네, 정리해보면 개인회생 신청하시는 분 10분 중에 4, 5분은 최종 목표인 면책에 이르지 못하고 중간에 탈락하는데 그 주된 이유가 첫째는 서류 준비 미흡, 그러니까 보정명령 불이행, 둘째는 변제금 미납, 이 두 가지라는 거네요. 근데 듣고 보니 이 두 가지 실패 요인 다 어쩌면 좀 부실한 초기 상담이나 비현실적인 변제 계획에서 시작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. 정확합니다.
그냥 신청만 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생각은 좀 위험하고요. 각 단계마다 뭘 요구하는지, 내 책임이 뭔지 명확하게 알고 또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서 성실하게 이행하려는 의지가 정말 필수적입니다. 그만큼 초기 상담의 질이 전체 과정의 성공이냐 실패냐를 가를 수도 있다는 점,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은 이 절차상의 어려움, 세 번의 고비에 좀 초점을 맞췄는데요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. 애초에 개인이 왜 이런 회생 절차까지 이르게 되는 걸까? 그 배경에 있는 어떤 사회 경제적인 요인들은 없을까? 그리고 그런 근본적인 요인을 이해하는 것이 어쩌면 더 나은 예방책이나 더 실질적인 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